사회과 윤리,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윤리적 관점에 대해 강의하게 될 2619 진재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자연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시는가요? 네,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두 본인만의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서연이와 서연이의 대화를 통해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윤리적 관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네, 서연이가 서연이에게 동물 실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네요. 네, 동물 실험이란 교육, 시험, 연구 등의 과학적 목적을 위해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말합니다. 네, 서연이는 그런 동물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서연이는 동물 실험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네, 서연이는 인간이 동식물보다 우월하고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웅면지어졌기 때문에 불쌍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서연이와 서연이의 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서연이의 말을 살펴보면 인간이 동식물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신의 섭리와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지어짐으로 미뤄보면 인간 중심주의 윤리 중 아퀴나스의 주장을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 중심주의 윤리란 이 세상에서 인간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인간 이외의 존재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서연이가 인용한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지어졌다 라고 말한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윤리가 공고해진 근대에서는 지식은 곧 힘이다 라고 말한 베이컨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보았으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유명한 데카르트는 이성적 인식 주체인 인간과 비이성적 인식 대상인 자연을 분리했습니다. 이걸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칸트는 의무론적 관점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간접적 의무로서 인간이 자연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동물을 잔혹하게 대우한다면 도덕적 감수성의 훼손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인간이 자연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는 이분법적 세계관과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도구적 자연관, 그리고 자연은 정신이 없는 기계처럼 물리적 개념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기계론적 자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함으로써 자연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 중심주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계속해서 한번 서연이와 서연이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서연이는 동물 실험이 당연시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도 엄연히 한 생명이고 감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생명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서연이의 입장에 한번 귀를 기울여볼까요? 서연이는 서연이와 반대로 인간이 동물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에 반대하고 동물이라는 이유로 한 생명이 차별되는 것을 반대하는 즉 동물 중심주의 윤리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물 중심주의 윤리란 인간 중심주의 윤리가 인간만을 도덕적 배려 범위로 보았지만 도덕적 배려 범위를 동물로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공의주의자인 싱어가 있습니다. 싱어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 종차별주의를 비판하면서 동물도 인간처럼 쾌락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의 문제처럼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동물들도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독립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동물 해방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레건은 의무론에 근거하여 동물 또한 하나의 삶의 주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였고 그 자체로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 동물 권리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물의 권리와 생명도 중시하는 동물 중심주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우선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태계 조화와 균형을 위한다면 특정 종의 개체수를 줄일 수는 없는가?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 생명체는 존중받지 못하는가? 육식이나 동물 실험을 완전 금지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명 중심주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서연이와 서은이의 대화를 살펴봅시다. 서은이가 서연이에게 동물이 한 생명으로서 차별받고 순환시되면 안 된다고 하였다고 묻고 있죠. 서은이는 그러면 식물의 경우를 물어봅니다. 서은이는 동물 말고도 식물과 같은 모든 생명체가 인간과 동물과 같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서은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서연이는 도덕적 배려 범위를 동물로 확대한 동물 중심주의를 주장하였지만 서은이는 동물 위의 생명까지 고려하는 생명 중심주의 윤리를 주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 중심주의 윤리란 동물 위의 생명에 대해서도 도덕적 고려가 필요하고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살려고 애쓰는 생명체들 가운데에서 살려고 애쓰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한 슈바이처는 생명은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라는 생명 외경 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관점은 모든 생명이 동등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차등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윤리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상가인 테일러는 모든 생명이 목적-공전 삶의 중심이며 인간은 고유한 선을 지니는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에 대한 인간의 4대 의무로 불침해, 불간섭, 신의,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제시하였습니다. 동물 중심주의 윤리와 마찬가지로 생명 중심주의 윤리도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불간섭이 가능한가? 생명 이외의 생태계 전체의 중요성은 인간은 생명체로부터 식량, 자원을 얻어야만 생존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 중심주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서은이와 시은이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시은이가 서은이에게 모든 생명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고 물어봅니다. 서은이는 그렇게 말했죠. 근데 시은이는 생명 위의 생태계의 경우에 대해 물어봅니다. 시은이는 생명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같은 전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서은이와 시은이의 대화 중 시은이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시은이는 서은이가 주장하는 생명 중심주의에서 더 나아가 모든 생태계를 고려하는 생태 중심주의를 주장합니다. 여기서 생태 중심주의 윤리란 동물 생명 중심주의를 개체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생태계와 같은 전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도덕적 배려 대상을 생태계 전체로 확장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대지 윤리를 주장한 레오폴드가 있습니다. 레오폴드는 도덕적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하여 토양, 물, 식물, 동물뿐만 아니라 집합적으로 대지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대지 피라미드라는 개념을 통하여 무생물, 식물, 곤충, 새, 그리고 육식동물 등 다양한 존재의 유기적 구조와 공동체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상가 네스는 심층 생태학을 주장하였습니다. 심층 생태학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여 전체 관계를 중요시하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계관과 생활 양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자연과 함께 있는 자아인 큰 자아 실현과 모든 생명체가 연결된 평등한 구성원이면 동등한 가치를 지님을 의미하는 생명 중심적 평등입니다. 생태 중심주의 또한 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생태계 안정이라는 자연적 현상이 도덕적 옳음인가?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 생명체, 즉 인간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 한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자연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간 중심주의의 도덕적 배려 대상은 인간이며 사상가로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베이컨, 그리고 이원론적 세계관을 주장한 데카르트, 그리고 의무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점은 자연의 무분별한 훼손을 정당화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동물 중심주의의 도덕적 배려 대상은 동물이며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동물 해방론을 주장한 싱어가 있으며 동물 권리론을 주장한 레건이 있습니다. 동물 중심주의의 한계는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체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동물 위의 생명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육식과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중심주의의 도덕적 배려 대상은 인간, 동물, 식물 등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며 사상가로는 생명 외경 사상을 제시한 슈바이처, 그리고 목적-논적 삶의 중심, 자연 존중의 4가지 의무를 제시한 테일러가 있습니다. 생명 중심주의의 한계로는 불간섭이 가능한가, 그리고 생명 이외의 생태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식량, 자원을 받아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는 점이 한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생태 중심주의의 도덕적 배려 대상은 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이며 사상가는 대지유리를 주장한 레오폴드와 심층 생태학을 주장한 네스가 있습니다. 생태 중심주의의 한계는 자연적 현상을 도덕적 옳음으로 볼 수 있는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을 지닐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희생을 강요한다 등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자연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동양에는 동아시아 3교, 유학, 불교, 도가가 있습니다. 이 3교의 자연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학에서는 선인합일의 관점에 따라 선한 본성의 근원이 하늘, 자연을 본받아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연기설과 윤회설에 따라 모든 존재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자비를 실천하고 불사생의 계율에 따라 생명 존중 사상과 무소유의 가르침에 나타난 청빈, 검약정신 등은 우리가 환경 친화적 사상을 갖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도가에서는 노자의 무위자연 사상에 따라 인위적인 상태를 비판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숭상합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돈을 본받고 돈은 자연을 본받는다 라고 하면서 인간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제물로는 천하 만물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천지는 나와 함께 태어났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하나라는 무라일체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자신은 어떤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았고 또 어떤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볼지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 각 사상에 옳고 그름은 없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